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의 김성희입니다. 어제 미증시에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라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기업 실적이 더불어서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대형주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던 지수는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빠져도 해외 선물에서는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는 투자 팁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즌3로 돌아온 해외 선물의 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앞선 시즌과 마찬가지로 시즌3에서도 해외 선물 매매 대결이 진행됩니다. 11월 초 모의투자 대회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트레이더들과 함께 다양한 글로벌 시황 분석 그리고 매매 팁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 방송 함께 하신다면 매매 대결도 더 재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이전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방송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11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오늘 지난주에 기가 막히게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에 대해서 맞추신 두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정말 일주일 중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1시간도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근데 이번 주 초에는 좀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이제 운동을 다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계속 해야 되는데 건강도 챙겨야죠. 네, 김성현 앵커님은 네. 건강이 매우 좋아 보이십니다. 네, 매우 좋습니다. 네,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좀 적당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는. 네, 적당히 하도록 네.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못 받아치시네요. 잠시 후에 다시 양세동 해설위원과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주요 이슈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이 시각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찬 홍콩 재정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경제, 특히 운송과 관광, 소매업에 20억 홍콩 달러를 투입하겠다며 홍콩 경제대책 제3탄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EU 탈퇴 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계획안을 부결하면서 브렉시트 법안 통과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CBI는 조사 결과 올 3분기에 파산한 영국 기업이 전분기 대비 35% 증가했다며 이는 6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국채 매입 등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유럽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낸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에게 바톤을 넘기게 됐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외신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핌코의 댄 이바신 CIO가 올해 말까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미 행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종류든 상당한 수준의 협상은 타결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양국의 협상 상황이 나빠져서 갈등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이 점이 향후 몇 달간 시장에 있을 가장 큰 위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웰스 매니지먼트의 브렌트 슈테 최고 투자 전략가는 전통적인 경제 사이클을 볼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근거가 없고 또 침체 위협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트윗이나 속보 같은 정치적 시련에 흔들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점점 더 변화에 즉흥적으로 반응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우려가 없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침체를 일으킬 유일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최종 협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럽과의 무역 긴장도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주에 연준의 FOMC 회의 앞두고 있는데요. ING는 미 연준이 향후 기준금리를 3번 더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지만 이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성장세가 계속 꺾일 것이라며 올해 3분기 성장률이 2%를 밑돌고 4분기 성장률은 1.5%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연준은 12월과 내년 1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FOMC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이체방크가 달러화 가치가 고점을 찍은 반면 유로화 가치는 바닥을 쳤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유로존 금리가 이미 실효 하한에 거의 근접해 더 이상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시장이 독일 경제에 기대하는 바가 적지만 독일이 깜짝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하며 파운드화도 강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5%로 위축될 것이고 향후 2개 분기 동안 연준이 3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도 이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실적이 부진했지만 지지력 유지했는데요. 상품별 시세도 이어서 함께 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네, 전일 대비 0.13% 상승입니다. 2,99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가량 상승입니다. 7,88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04% 강보합입니다. 5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67% 상승입니다. 1,49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2% 하락세입니다. 1.116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도 함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외신에 대한 부분 오늘 핌코 CIO에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매우 어려라는 내용 자체가 나왔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번복되는 행동 자체가 계속되고 지속된다. 이 점만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신이 이제 전일 어떻게 보면은 전일에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은 다음 날 들어서는 협상 타결이 앞으로 어려질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대변하는 입장이 아닌 언론사에서 어떤 예측 자체를 하는 거는 신빙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 이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헤드라인에서 이제 연준 이달 금리 인하, 12월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다시피 이번 달 미국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확정적이다. 이 표현 자체를 꼭 기억하시고요. 12월, 1월 자체 내용은 어떻게 보면 11월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FOMC에서 어떤 재료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에 더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 달 FOMC 회의 내용에서 주 쟁점 자체는 금리를 인하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 여지에 대한 언급을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더 포커스에 맞춰질 예정이니까 이번 달 FOMC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좀 지켜봐야 될 내용들 짚어주셨고요.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달의 인하 여부보다는 이제 앞으로 추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차티스트 트레이더 그리고 리치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 차티스트 트레이더 그리고 리치 트레이더 모셨습니다. 자, 먼저 리치 트레이더부터 일주일 만에 또 나오셨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양세동 해설위원 빼고는 다 건강하게 본 것 같은데 양세동 해설위원은 왜 오늘따라 조금 약해 보여서 조금 보약을 한 채 지어줄까 제가 좀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운동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혹시 뭐 눈 깜빡거리기 운동 그런 거 아니죠? 네. 숨쉬기 운동 그런 거 아니고? 네. 굉장히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방송을 들어오기 전부터 생방송에서 양세동 해설위원이 저와 이제 뭐랄까 네. 방송에서 한판 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먼저 선제 공격으로 네. 항상 먼저 선빵이 들어오셨네요. 중요하니까. 그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요새 뭐 채널 돌리면 나온다는데 그거 좀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서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행동 좀 단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동 단디해가지고 네. 좀 더 재밌게 한번 운영해 볼게요. 네, 분위기 굉장히 훈훈하고 좋네요. 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됩니다. 지난주에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제 회원님들께 네.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대표님 얼굴이 너무 까맣다고 그래서 지금 대단히 충격을 먹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취미가 수상스키예요. 그래서 수상스키를 대단히 오랫동안 탔고 지금도 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수상스키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 취미를 접어야 되지 않을까. 얼굴이 너무 타가지고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선물이란 걸 매매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그려드릴 텐데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한번 오늘 좋은 미술 선생님과 함께 시간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네.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략과 의견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원유재고 발표 있는 날이죠. 11시 30분에 원유재고 발표 저희도 함께 할 테니까요.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쩌다가 보니까 오늘 주제가 좀 운동으로 갑자기 됐는데. 예,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꺼낸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이제 차티스트 트레이더님이 네.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앞으로 자리를 좀 이거 바꿔야겠어요. 제가 좀 리치 트레이더랑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참. 제가 이 양세동 해설위원이랑 제가 운동을 같이 하거든요. 아, 네, 운동을 같이 해요. 정말인가요? 네, 숨쉬기 운동. 네. 같이 하는데 양세동 해설위원이랑 저랑 뭐 차티스트 전문가님이랑 저랑 뭐 자리를 좀 바꿔가지고 네, 옆에서 같이 시청자분들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게 있는데 리치 트레이더는 매매는 굉장히 잘하지만 이제 개그감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데 양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또 아재 개그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상품별 전략 바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상품에 대한 기술적 지표 그리고 이동평균선 등락을 통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S&P 500 전일 대비해서 0.18% 상승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3개가 상승, 6개가 관망, 3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7개가 상승, 5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고요.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3명이 관망, 6명이 하락 보면서 매도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두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S&P 500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리치 트레이더는 다운 들어주셨고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업 들어주셨네요. 조금 두 분 의견이 갈렸는데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 트레이더부터 전략 주시죠.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딱 집어가지고 어디 자리에서 네. 매도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리가 이제 S&P가 되는 3,000 그리고 3,010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미 S&P 같은 경우도 100트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왔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8,000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반등시 매도 전략을 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진폭이 컸죠. 한 600틱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매도 쪽으로 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잠깐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나 반등 시에 매도 전략. 그러니까 지금 자리보다 약간 더 기다리면은 좀 더 좋은 가격대가 옵니다. 오면 그 자리에서 3,000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3,014까지 찍고 지금 이제 아래 하단은 2,085 요 정도까지 이제 2,985 요 정도까지 이제 찍고 다시 이제 약간 올라온 상태인데 S&P하고 나스닥 미 증시 자체가 일단은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신고가를 만약에 갱신한다 하더라도 많이 갱신을 하지 못한다. 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일단 의견이고요.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 무역 분쟁에 대한 뭐랄까 가이드라인 자체가 너무 일단은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약하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S&P 나스닥 반등 시의 매도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설명드린 자리에서도 많은 수익 구간이 나왔고 또 제가 이번에 그때 지난주에 딱 그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양세동 해설위원이 아주 계약서를 많이 실어서 잡으셨다고 하시던데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셨을까 판단이 되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는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계속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치 트레이더는 일단 오늘 매도 의견 주셨는데 반등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기 어렵다는 의견 주셨고요. 미중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로 현재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오늘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차티스트 트레이더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현재 S&P 500이 이번 주에 위클리뷰를 보게 되면 지금 이번 주에 봐야 될 키포인트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 해서 상승형 삼각깃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의 자체를 보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삼각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추세를 봤었을 때는 지금 대추세 상승 구간에 있어서 지난 2,800포인트를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지금 혼조를 보이고 있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뷰를 보게 되면 오늘 뷰 자체가 저점 꼬리를 만들고 주가가 아래 꼬리 양도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뷰 자체를 매수비를 보는 입장은 오늘 만들었던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본 기준으로 봤었을 때 11선이 우상향 각도 대단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라인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컷라인 잡고 그대로 매수비를 유지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일단 큰 추세가 좀 상승이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매수 의견 주셨고 오늘 저점이 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 봐도 되겠다,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선은 좀 어느 정도로 볼까요? 지금 지지선을 봤을 때는 네. 오늘 저점 라인이 지금 2,982포인트를 만들었는데요. 네. 흐름을 보면 지금 고가에서 저가까지 빠져서 지금 중심가에 해당되는 자리가 2,998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네. 2,998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오늘 이후에 내일 모레 3,000을 넘어서 3,005에서 3,006포인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늘 고가에 해당되는 2,998포인트 넘어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2,990포인트에 대한 지지라인에 대한 테스트가 있고 다시 그 이후의 흐름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전략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리치 트레이더는 오늘 매도 의견 주셨는데 리치 트레이더는 그렇다면 저항선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저항선을 따진다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3,010 그 부분이 가장 큰 저항선이 되겠죠. 네. 그 저항선 쪽에서는 일단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 저항선 쪽에서는 많이 돌파하고 안착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금방 미끄러지는 그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일단은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전 고가가 3029였죠. 네. 3029였는데 꼭 S&P 같은 경우는 3010 라인.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 오면은 이 라인을 지키고 끝난 날이 별로 없습니다. 돌파가 나오긴 했어도 돌파 나오고 난 다음에 미끄러지고 돌파 나오고 난 다음에 미끄러지고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S&P는 1차적인 저항, 가장 큰 저항대 구간이 3010 정도, 뭐 3010이 될 수도 있고 3014 될 수도 있고 그 4포인트, 뭐 네. 2, 3포인트 차이는 별 의미가 네,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010의 저항대를 보고 일단은 하단 쪽이 그래도 더 먹을 게 많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리치 트레이더도 오늘 매도 의견 3010선의 저항선 제시하셨는데,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렸어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굉장히 여기가 난제 구간이죠. 예. 저는 두 분의 말씀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사실 이제 네. 고가를 갱신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상황상 고가에 대한 갱신과 고가에 갱신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견 자체가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기술적 분석이든 시황 자체든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웨이팅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S&P 위주로만 좀 얘기를 나눴는데 네. 한 분씩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리치님은 지난주에 수익을 굉장히 좀 크게 내셨죠. 네, 그렇죠. 사실, 예, 제가 뭐 이제 작은 계약수로 좀 따라가긴 했는데 굳이 보고 따라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보고 따라하신 거 아닌 거 알고 네. 있습니다. 워낙 실력이 좋으시니까. 네, 네. 근데 작은 계약수가 아니라 많은 계약수를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아니었나 보네요. 아닙니다. 네, 시청자들분 또 오해하시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 주관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주관적으로 네, 들어가시는데 큰 손이라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아닙니다. 아니고 네. 네, 두 분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끝나고 얘기했고 지금 S&P에 대한 얘기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증시 자체가 또 상관도가 나스닥이랑 어떻게 지금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쵸. 뭐 나스닥도 뭐 같은 의견이겠죠?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와야 될 자리가 좀 많이 남았죠. 왜냐하면 최근에 S&P가 덜 떨어지는 대신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만큼 또 S&P가 조금 올라도 나스닥은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좀 더 기다렸다가 최대한 또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8,000에 붙여가지고 또 매도를 보시는 게 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같은 위치값의 형성이 되겠지만 저항에 대한 구간대 자체가 네. 그 나스닥은 8,000에 대한 포인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첫 테스트님. 네. 네, 몸이 굉장히 좋으신 첫 테스트님.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뭐 저한테도 조금 그렇게 좀 얘기해 주는 아니, 다소곳하게 다음 좀. 네. 주부터는 진짜 자리를 바꿔요. 같이. 같이 운동을 가시죠. 아, 그런가요? 제가 네. 그러면은 이제 메이크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네. 첫 전략 테스트님, 들어보죠. 네, 첫 테스트님 전략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게 뭐 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자체가 사실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데. 일봉상 기준에 대한 관점 자체로 지금 설명을 주신 거잖아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 대한 이 부분의 갱신에 대한 염두 자체를 하고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게 맞으신지. 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 시황도 함께 그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미중 무역 협정 관련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차트를 이렇게 접목해서 보게 되면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최근 한 2주 정도의 움직임 자체가 아주 작은 박스를 만들어 놓고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황에 대한 뉴스 부분과 그다음 현재 차트를 같이 보더라도 데일리 그러니까 스윙 그 데일리 매매가 됐든 위클리 매매가 됐든 간에 현재 구간 자체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큰 상승 추세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평 모양 자체들이 다 주가와 5일선과 11선, 21선, 61선, 단기, 중기, 장기선들이 모두 정배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은 아래에서 지지해주는 세력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은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혼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크게 이 이후로 본다 그러면은 상승 쪽으로 열어놓고 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은 의견이 좀 갈렸는데 두 분의 의견 좀 종합해 보면 미 증시와 같은 경우는 지지력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저항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조금 또 판단하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판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크루드오일 12월물 전일 대비해서 0.44% 상승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1개가 상승, 3개가 관망, 8개가 하락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5개가 상승, 그리고 7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10명의 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6명이 관망, 3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매도 의견이 좀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트레이더들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리치 트레이더는 관망, 그리고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리치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은 우선은 제가 이제 웨이트 앤 C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웨이트 앤 C를 한 이유가, 네. 일단은 오늘 장에서 상승을 했다가, 55달러,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5달러에 붙여가지고는 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가정이 좀 있기 때문에 55달러 돌파한다 하더라도 55점 최대치가 30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재고지표가 있어요. 재고지표가 네. 있어서 일단은 오늘의 재고지표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느냐가 중요한데 오일은 근데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뭐랄까 이제 중동 쪽 이쪽에서 감산의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된다면 이제 드디어 오일이 이제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탈 수가 있는데 55.30을 돌파해서 안착한다면은 차라리 그때 따라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55.30을 돌파해야지 안착을 하면은 분명히 54달러 후반대를 다시 확인하러 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54달러 후반대에서 매수를 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를 안착하기 전까지는 55달러 라인에서는 무조건 매도 쪽이 일단은 좋아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좀 상승을 먼저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좀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55달러 근처에서 반등 시 매도 전략을 들어가는 게 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55달러를 넘어서서 55.30을 돌파하고 이제 거기를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지면은 네. 약간 눌려줄 때가 있거든요. 눌려줄 때 54점 후반대까지 눌려주거든요. 그럼 그때 매수를 따라가도 충분히 좋은 수익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웨이트 앤 C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반등 시 55달러 쪽에서는 매도 쪽을 일단 바라보는 게 더 좋은 그림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럼 55달러 선을 저항선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레인지 매매, 밴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밴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52달러에서 55달러 이 사이에서만 놀 거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사이에만 놀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밴드 매매를 했다면은 많은 수익권을 아마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눌림 시에는 매수를 받았을 테고 반등 시에는 매도를 받았을 테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면은 위아래를 다 먹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치 트레이더는 5일 관망 의견 주셨는데 일단 55달러 선에 가까워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 뭐 55달러 돌파해도 한 55.30 정도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5.30이 만약에 안착한다면 그때 눌릴 때 매수하는 전략까지 같이 제시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차티스트 트레이더의 전략 한번 들어보죠. 이번 주 위클리 뷰 5일 자체는 지금 저점을 올려가는 구간으로서 상승비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지표 발표 전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53.18에서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멘트 나가고 나서 바로 이제 주가는 지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을 만들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상승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상승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실은 이제 우리 회원들하고 함께 얘기했던 포인트는 제가 기준 제시했던 포인트는 54.29포인트다, 오늘. 54.29포인트를 기준으로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포인트고요. 현 구간 자체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일단 54.29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의 앞에 고점 자체가 54.8이라고 하는 고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일단 현 구간은 54.81까지 대략 한 30핍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지만은 그 상승한 이후에는 시간과 가격에 대한 횡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지지가 54.29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일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고점 55달러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크루드오일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54.8 정도까지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횡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고 자, 이제 원유 재고 오늘 발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자, 오늘 오전에 API 원유 재고에서는 한 445만 배럴 가량 원유 재고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자, 오늘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API 원유 재고가 자체가 아주 막 중요하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EIA 원유 재고청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몇 번 드렸었죠. 일단은 API 원유 재고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EIA 원유 재고 지표도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네. 하지만은 API 자체는 민간 기업체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 네. EIA는 국가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I 재고 지표 같은 경우는 거짓을 해도 법적인 제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EIA 원유재고청에서 나오는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거짓으로 재고가 보고가 되면은 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곧 이제 원유재고가 2분 후면은 나올 텐데 네. API에서 일단은 재고 지표가 뭐 증가세로 나왔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가할 확률이 좀 더 높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또 반대로 감소세가 나와 버린다면은 네. 원유 전혀 재고에는 다르게 나오기도 전혀 하더라고요. 다르게 네. 나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원유 재고 지표를 좀 보고 난 다음에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겠냐.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지금 현재 뭐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건 제가 예측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은 API를 본다면은 그 API를 따라가서 증가세가 진짜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API는 API고 네. EIA는 EIA 때문에 EIA를 먼저 보고 간 다음에 일봉의 추세를 좀 그려볼 수도 있다는 게 제 뭐 중론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좀 같습니다. 보고 나서 확인을 네. 하고 대응을 하자. 이제 뭐 네. 일봉만 있으면은 나오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표는 우리가 그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가 없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후 늦은 정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뭐 예상치가 있고 실제치가 있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매매한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재고가 반대의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선반영됐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혹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54.29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 유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렇게 우리 기회라고 봅니다. 네. 지표 발표가 있을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급등 나오죠. 지표라고 하는 것 그러네요. 자체는 우리가 매매에서 유동성과 변동성이 대단히 좋은 기회장이기 때문에 지표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짧은 시간에 안정적이고 많은 수익을 또 낼 수가 있는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표가 역시나 이 EIA가 API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예측치도 일단은 예측치가 200만 배럴 EIA도 200만 배럴 이상 증가로 나왔었는데 네. 예측치하고 다르게 실제로는 160만 배럴이 지금 감소로 나왔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양새를 지금 반영해서 바로 55.02달러까지 지금 터치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전략? 일단은 감소세로 나왔기 때문에 네, 예측치를 벗겨나왔고 API도 벗겨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상방 쪽이 먼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죠. 상방 네. 쪽이 일단 55달러 넘어서 지금 말하는 사이 벌써 55달러 또 넘어서고 있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방 쪽이 일단 재고 지표대로 일단 갈 수밖에 없어요. 재고 지표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고 지표 예측치하고 비슷한 가격 또는 재고 지표가 하락을 나타냈을 때 예상치도 하락이 나오면 실제치도 하락이 나오면은 보편적으로는 물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슈에 따라서 지표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측치하고 정반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서는 오히려 주가에 대해서는 네.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죠. 왜냐하면은 예측치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반대 의견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반발 매수세가 확 들어와 버리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그렇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에서 쭉 올라오면서 55달러를 딱 돌파하는 모습이 나는데 일단 문제는 55.30 자리까지 안착을 해줘야 얘가 이제 진상승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5달러를 계속적으로 저항이 걸린다면은 조금 오히려 주가가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도 네, 네.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도 한번 전략 주시죠. 네,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오일의 가격이 형성되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오일 가격 자체가 50달러로 내려가게 되면은 화이트 오일, 그러니까 셰일 오일하고의 그 BP에 맞지 않기 때문에
$50 깨고 내려간 자체는 매수에 대한 뷰로 봐야 되는 거고 현 구간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도 이 위클리 뷰를 가져왔고 오늘 또 똑같은 뷰를 가지고 있는데 저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말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또는 시황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오히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주봉을 함께 같이 봐본다 그러면 현재 구간 자체가 지난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 양봉이 하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 말은 다음 주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고 이는 57, 58달러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물론 지금 매수 들어가도 좋지만은 네.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 자체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것 자체가 네. 시장에서는 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조금 기다리셔가지고 앞서 고점에 해당되는 54.8달러, 54.80대 정도에서 네. 눌리면서 기다려서 사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54.80에서 눌림실 매수. 자, 지금 $55 좀 넘으려고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는 잠깐 막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지만은 네. 만약에 저항구간에서 매도를 치시겠다 하시면 $55 위에서 매도를 쳐보시는 것도 손절을 잡는다면은 굳이 손절 많이 잡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어서 55점 지금 55.15가 고점이거든요. 55.15가 고점이라면은 55.0510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0510 자리 근처에서 뭐 매도를 한 35티 정도 잡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저항대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도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거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매도의 뷰는 네.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표도 일단 감소세로 나와있거든요. 네. 시장의 예측치 증가 쪽을 정반대의 지표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슈 자체, 지금 현재 나왔던 이슈 자체가 오펙 쪽에서 감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재고 지표까지 감소가 나와버렸다. 그렇다면은 이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은 거지 악재가 그렇게 크게 있는 건 아니죠. 악재가 있다면은 뭐 소비 이제 수요가 많이 좀 네. 둔화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그 수요 둔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전에 타격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오일이 계속 $55에서는 안착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항대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55.05에서 손절 한 30틱 그 정도만 잡고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손절이 되면은 이제 매수로 돌아가서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면은 그 매매는 또 잘한 매매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리치 트레이더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자, 두 분, 한 분은 저항대 매매, 그리고 한 분은 지지선의 매매, 이런 전략 주셨는데,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공통된 의견 자체는 웨이팅하는 것과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고점에 대한 박스권이 굉장히 그렇죠. 눈에 띄어요. 두 분의 의견을 공통모로 좀 모아보자면, 네. 네, 이제 차티스트님 먼저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제 오늘 회원분들한테 좀 설명드린 포지션 자체는 이미 밑단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생방을 하고 있는 시간대 굳이 포지션이 오진 않아요. 네. 트레이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미 제공드린 포지션 자체가 정확하게 차트 한번 보면은 54점 아까 전에 2구라고 설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2구라고 하셨는데 지금 회원들이 조금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원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아, 네. 네, 지금 수익 잘 내시고 계시죠, 회원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리딩을 네. 방송 때문에 하다가 맞습니다. 중도에 멈추고 나온 케이스가 그렇죠. 있는데 다시 네. 한 번만 시청자 회원분들에게 회원들 수익 많이 챙기시고요. 일단 홀딩하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방송 참여 전에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이제 메시지 남겨드리고 왔거든요. 그 당시 가격이 3.9대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매수비를 유지했었고 54.29로 넘어갔을 때 지표 발표 시에 더 추가 물량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위클리뷰를 제시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도 방송 전에 작성을 해서 이제 준비한 자료들인데 네. 여기 54.29라고 검정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게 기준가에 해당되는 포인트고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상방과 하방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매주 위클리 뷰를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오는 거는 시청자분께서 이 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향성을 잡고서 매수와 매도를 한다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54점 여기 79라고 써 있는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인지 아니면 저항대 1차 저항대에 해당되는 포인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그림을 많이 그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만들었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서 주가가 저점, 고점, 저점, 고점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한 번 터치해주고 두 번 터치해주고 그 다음 때는 뚫고 가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4.79라고 하는 가치는 저항이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차트를 접근하게 되면 제가 앞서 방송을 하면서 54.80대에서의 눌림을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의 저항이었던 부분이 미래는 저항이 지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의 저항이 미래의 지지가 되고 과거의 지지가 미래의 저항이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룰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4.81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앞으로는 이 라인대가 지지 라인이 됨으로써 우리가 매수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질문 드릴 부분이 하나 더 추가 있는데, 네. 자, 54.29의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익권이에요, 굉장히. 그쵸. 네. 이 리스크 관리 어떻게 안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떠한 타임프레임 기준으로 매매할지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선수도 있고요, 중거리 선수도 있고 장거리 선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단거리 선수가 중장거리를 뛸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장거리 선수가 단거리 선수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청자분께서 내가 진입을 하고 나서 홀딩 타임 자체를 얼마만큼을 가져갈지에 따라 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수익 매매로 가져가신 분들 입장을 봤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54.29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루, 이틀, 3일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은 주봉과 연결됐었을 때 타임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도미노 이론이라 해서 블록들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 자체가 이 붐 차트의 힘 자체가 일봉과 주봉과 월봉과 이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길게 가져갈 분들께서는 일봉을 보고 있다가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때는 주봉을 가지고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설님께서 리스크 관리에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가 짧은 단타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만약의 경우에 54.8대에서 진입을 했었을 때는 손절표 핍 자체를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 저희 회원님들은 이미 54.29 아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언제라도 많은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뷰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계속 들고 간다는 거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 관리는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손실과 이익을 가져갈지에 대한 이런 평균치에 대한 값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에 맞춘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설명드리면은 개인들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마다 수익과 손절의 폭이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오늘 매수에 대한 의견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생방 도중에는 정확하게 나올 수는 포인트가 없어요.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자체 이미 나온 상황인 만큼 이 부분은 꼭 숙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치 트레이더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갈 텐데 사실 이제 지난주 얘기하셨던 뷰 자체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사실.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제 박스권 플레이에 대한 앞으로 가능성 55에서 52에 대한 계속적인 박스적인 매매 자체가 일주일간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고서 그 상황 자체가 정확하게 이끌어졌는데 네. 사실 이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이제 오늘 또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한 번 더. 직접적인 언급 자체 있었고 추가 감산에 대한 여지 자체를 남겼는데 자, 55달러가 만약에 이제 55달러 55.50 이탈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뷰를 봐야 되는지. 55.30 자리죠. 30 자리를 네. 돌파하고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약간의 안착이 나온다면은 그 이후에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안착이 잠깐 동안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눌려도 54점 후반대에서 54.90 이런 데에서는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좋은 상황이 지금 생겼죠. 일단은 감산이란 거, 오펙의 감산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측치와 다르게 API 예측치도 빗겨나가 버리고 네. 마찬가지로 EIA 원유재고청의 예측치하고도 정반대인 감소세가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좋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55.30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55달러 상공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도비를 유지하는 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55.30달러를 돌파하면 이제 그때부터 매수비로 바꿔가지고 눌림시 매수 전략, 54점 후반대에서 눌림시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매매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저도 과연 이게 올라와서 이전에 이 자리였던 이 자리죠. 57달러 이 자리를 과연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이건 결국에 재고 지표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오펙 감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슈로 작용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작용을 해야지만은 57달러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얘는 57달러 못 올라가고 고점을 뭐 한 56달러 후반대까지 만들어 버리고 또다시 박스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죠. 이제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곧 있으면 날짜가 바뀌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제 모레 금요일까지 해서 오펙에 대한 감산 이슈,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랄까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얘는 고점이 크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57달러를 안착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밴드를 제시한다면은 만약 57달러와 그리고 53달러 정도가 맞겠죠. 왜냐하면 전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은 맞으니까요.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만약 이번 주 내에 오펙에서 오펙 감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온다면은 얘는 이제 오히려 추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린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55.30에 대한 이탈값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눌림시 매수에 대한 전략 자체가 더 유효하고 보수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유로 FX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12월물 전일 대비해서 0.1% 하락세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1개가 상승, 7개가 관망, 4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고요. 이평선은 6개가 상승, 6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3명이 관망, 6명이 하락 보면서 매도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유로 FX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같네요.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는데 리치 트레이더부터 전략 간단하게 확인해 보죠. 네, 일단은 뭐 김성 앵커님이 뭐 옆에서 지금 산 증인이실 거예요. 저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유로를 제가 그동안 계속 매수를 노래 불렀잖아요. 네, 그쵸? 네, 맞아요. 그 가격대도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1.095대에서는 무조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네. 그거를 몇 주 동안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 자리를 몇 주 동안 찍었고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또 찍고. 그렇죠.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 한번 좀 키워볼게요. 네. 이때죠. 일단은 9월 3일 날 이때도 찍었어요. 1.09365 훨씬 더 아래까지 내려왔죠. 그 이후에도 여기 내려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려와도 전저가까지 내려와도 받아도 된다. 네. 전저가가 무너져도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저가 무너져봤자 많이 안 무너진다. 결과적으로 전저가 살짝 안 무너뜨린 자리에서 일단은 좀 뭐랄까 저가 근처까지 찍고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생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사인을 드렸던 데가 1.095예요. 네. 여기서 상단을 그럼 어디까지 노려보느냐? 1.12까지 노려보라고 말씀드렸어요. 1.12 뭐 더 올라가긴 했죠. 1.122까지 올라가는데 이미 수익 청산 들어가고 네. 끝났습니다. 이미 수익 청산 끝나고 지금은 어떤 거냐? 지금은 저도 솔직히 매도는 아직 잡지 못했어요. 왜냐? 일단은 1.12에서 청산을 하고 저희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1.12에서 다 청산을 하고 네. 이제 지금 무포인 상태예요. 지금 관망. 왜냐? 눌림시 또 매수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눌리라고 저는 다운을 들었습니다. 왜냐?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매수를 다시. 받아서 지금 굉장히 1.09에서 1.112는요. 1.12 자리는 틱스로 따지면 굉장히 큰 틱스거든요. 그렇죠. 틱스로 따지면 거의 한 600틱이 넘는 틱스고 600틱 가까이 되는 틱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환율 자체가 거의 끝에서 끝을 일단은 저희는 먹었기 때문에 네. 김성 앵커님이랑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유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매수를 노려서 네, 들었고 맞아요. 자리도 계속 이 자리 네. 똑같은 자리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여러 시청자 여러분도 아주 좋은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차티스트 트레이더의 전략 들어보죠. 네, 먼저 위클리 뷰를 보고 오늘 금일 하루 흐름을 같이 차트를 보고 이야기할 텐데요. 네. 일단 오늘 뷰 자체는 기준가 자체가 1.11750이 일단 기준가가 되는데 뷰 자체가 이 상승 구간 채널에 있어가지고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조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 저희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뷰 자체가 이 저점 자체가 1.11대까지도 눌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까지 눌림이 온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매수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도 1시간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s a child,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